포스코 주가는 본업인 철강산업에서 수익성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각국의 경제 부양책 효과로 경제 위기 직후 3년 동안은 글로벌 철강 수요가 연평균 7%씩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021년 철광석 가격의 상승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에서 철광석 생산이 정상화된다고 가정하면 철광석 가격은 오히려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 닥친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철강 산업에서 보호 무역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합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무역 장벽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철강협회도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연장과 함께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을 막기 위해 탄소세 등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인 만큼 포스코가 다른 철강 회사보다 탄소 배출을 낮춰 탄소세 등의 적용 여지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2050년까지 포스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 10월 철강과 시멘트, 에너지 분야에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탄소 측정 방법이나 관세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스코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비교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21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 조정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50년까지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트렌드로 탈탄소화를 꼽고 있습니다. 철강업계가 공정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철강공정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며 수소에 기반한 철강공정의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철강회사와 비교해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포스코 제철소에서 조강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1.94톤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목표로 제시한 2020년까지 조강 생산 1톤에 이산화탄소 2톤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철강업종의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은 0.08로 같은 기간 유럽연합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정우 회장은 추가적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 그린스틸이라는 친환경 제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연료를 활용한 제철소 등 탈탄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철강 사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수익 철강 제품들은 일반 제품과 비교해 수익성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충전 1회당 이동거리가 중요한 만큼 내연 기관차보다 가볍고 단단한 제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도 높습니다. 포스코는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단단한 기가스틸과 에너지 손실을 줄인 전기 강판 등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가스틸을 적용해 차체를 제작하면 차량 무게를 경량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차량 연비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풍력 발전기에 쓰이는 터빈이나 기둥 등의 철강 제품도 부식성이 높고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기술력이 필요해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철강 수요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지만 중국도 인프라 구축 등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미 세계 철강 사업은 공급 과잉 상태라는 점에서 포스코도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도 취임과 동시에 포스코의 비철강 부분과 신성장 동력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로 대표되는 신성장 동력 부분은 수소 사업으로 넓혀가면서 친환경 부분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수소 사업은 최정우 회장의 경영이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선 초기에는 제철소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수소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수소 500만 톤을 생산해 매출 50조 원을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돼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꼽힙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배터리 제조회사에 납품하기 전까지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니켈 재련 사업을 추진하고 흑연 광산 지분 투자 등을 연계해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종합소재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료뿐 아니라 소재 생산 능력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공장 증설을 위해 2020년 11월에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설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포스코 주가는 최근 27만원 안팎을 오가면서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철강 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포스코 주가도 13만 3천원까지 급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철강 산업 업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포스코 주가가 급락하자 최정우 회장은 2020년 4월 1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당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정우 회장이 앞으로도 포스코 주가를 적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만큼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정우 회장이 취임했을 때인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포스코 이사회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면 최정우 회장의 연임은 공식화됩니다. 최정우 회장은 재무 전문가 출신으로 포스코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의 자기 자본 비율은 2017년보다 2019년에 0.4%포인트 높아졌고 부채 비율은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위드 포스코를 포스코의 경영 이념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보여줬습니다.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를 비철강 부분과 신성장 동력 등으로 재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사업에서 수익성 악화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정우 회장의 경영이익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2019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18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7년 만에 연결 영업이익 5조 원을 넘어섰는데 2019년에 다시 5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최정우 회장의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제철소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최정우 회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